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의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2020년 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2020년 3월경 약 6,000원 수준까지 급락했던 주가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과 은행 실적 회복에 힘입어 그해 말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2021년과 2022년에는 금리 상승으로 은행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의 주가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2022년 중반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한때 주가가 조정받아 11,0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 들어 우리 금융지주 주가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15,000원대였던 주가는 2024년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 소식 등에 힘입어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최근에는 18,000원 안팎의 수준까지 상승하며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 패턴이 나타나며 뚜렷한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중기 추세 모두 상승세에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거래량도 주가 상승 구간에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정고점이었던 17,000원대 중후반을 돌파한 상태여서 이 부근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기대되며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16,000, 17,000원대에서 탄탄한 매수세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시에는 20,000원 선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거론되는데요. 우리 금융 지주가 사상 최고 실적 경신 등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20,000원대 돌파도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오른 만큼 단기 과열 신호가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상 RSI 등의 과매수 구간 진입 여부도 체크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큰 과열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이라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면 18,000원 부근에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우상향 추세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우세합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2023년의 경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올렸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이익이 감소했었는데요. 2022년 우리 금융지주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3조 1,41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한층 높아진 대손충 당금 적립과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2조 5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거두며 잠시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인 2024년 실적은 다시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2024년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 3조 86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1%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노력, 외부적으로는 금리 영향과 비자익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이자익은 8조 8,86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6% 늘어나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소 내려간 상황에서도 우리 은행을 통한 대출, 자산 성장이 이어져 이자익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비이자익은 1조 5,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1.9% 급증했는데 이는 주식채권 운용수익 개선, 수수료이익 증가 등으로 은행 외 사업부문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이자익과 비이자익 부문 모두 고르게 선전한 한 해였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수익성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은 9.34%로 전년 말 8.25%에서 상승하며 약 9%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은행주 치고 10%에 육박하는 ROE면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는데요. 같은 시점 고정 이하여 신비율은 0.57%로 전년에 비해 올라갔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여신 증가 우려가 조금 현실화된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0%대 후반의 NPL 비율은
여전히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금융의 자본적 정성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보통 주자 본비율 12.08%로 분기 대비로도 상승하며 내부 목표치에 근접했는데요. 이를 통해 건전성 및 규제 비율 측면에서 안정권에 진입함에 따라 주주환원 여력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좋은 실적에 힘입어 주당 66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하고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이익 환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견조한 실적과 자본 비율 개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1분기 실적도 공개되었는데요. 1분기 당기순이익은 6,1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익이 크게 줄어든 듯하지만 이는 희망퇴직, 비용 등 일회성 비용 증가와 미래 성장을 위한 판관비 투자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리금융 측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흐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분기 이자이익은 2조 2,520억 원, 비이자이익은 3,575억 원으로 본업의 수익 창출력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순이익 감소로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뒷걸음질 쳤는데요. 이는 은행 한 곳에 편중된 사업 구조 탓에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뒤에서 다룰 비은행 부문의 강화 노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종합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몇 년간 탄탄한 이익 성장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정점 이후 2023년 다소 주춤했으나 2024년에 다시 호실적으로 반전했고 2025년에도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적 토대는 향후 주가의 기본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배당 정책과 배당 수익률 추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주답게 꾸준한 현금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종목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몇 년간의 배당 추이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지주사 출범 이후 첫 해 주당 700원의 배당을 했고 이때 배당 수익률이 약 5.8%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이익이 줄고 금융당국의 권고로 배당 성향을 축소하면서 주당 360원으로 배당이 대폭 감소했고 배당 수익률도 약 3.6%로 낮아졌죠. 이후 2021년에는 주당 900원, 2022년에는 주당 1130원으로 배당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의 배당 수익률은 약 8% 후반대로 주가 대비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었어요. 2023년에는 이익 감소 영향으로 총 주당 1,000원을 배당하면서 전년보다 줄었지만 주가가 오른 영향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6.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총 1,200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배당금을 다시 늘렸습니다. 2024년 배당 수익률은 약 7, 8%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여전히 시장에서 손꼽히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배당 정책 측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분기 배당 도입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까지는 연이에만 시행하다가 2023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하여 연 4회로 배당 횟수를 늘렸습니다. 2023년 2분기에 지주사 설립 후 첫 분기 배당을 시작으로 3분기에도 180원을 지급했고 연말에 640원을 더해 총 1,000원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4년에는 1분기까지 포함해 분기마다 180원씩 지급하다 연말에 660원을 배당하는 형태로 총 1,200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고르게 발생하고 배당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우리금융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 것은 주주 친화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최근 약 25,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이 25, 30% 수준이었고 2024년에도 이익 증가에 맞춰 유사한 비율로 배당금을 책정했습니다. 국내 은행지 주사들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 20%대 중후반을 유지하면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추가 환원을 병행하는 추세인데요.
우리금융 역시 2024년 결산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하여 주주 환원에 더욱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는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금융 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7% 안팎으로 매우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타 금융 지주들의 배당 수익률과 비교해도 한층 높은 편입니다. 은행주 특유의 높은 배당 매력 덕분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금 창출형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하락이나 이익 변동에 따라 배당이 늘거나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스스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당을 언급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분간 높은 배당 수익률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은행주 주가는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금리 변화, 부동산 경기, 정부의 금융 정책 등이 우리금융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이자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사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며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의 수익이 크게 늘었죠. 이 시기 우리금융의 주가 상승세에도 이러한 금리 상승 효과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 은행 마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현재 3.5%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높여주는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되어 마진이 다소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 이자이익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주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하락이 경기 활성화와 부실 위험 감소로 이어져 대손 비용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은행주 주가는 상반된 힘이 공존하는데 최근엔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은행주의 긍정적 기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폭이 완만하고 그동안 올라간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 은행 이익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죠. 둘째,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은행의 대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가 상당합니다. 2020-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관련 대출이 들어 은행의 호재로 작용했으나 2022-2023년에는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조정받으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은행주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 부도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대두되며 은행들의 대손충 당금 적립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의 NPL 비율이 올라간 것도 일부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이 있었죠.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부담도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량이 회복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부동산발, 금융 위험 우려가 줄어들면 은행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곧 담보가치 안정과 연체율 관리 용이로 이어져 은행 건전성을 지켜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금융지주 주가를 볼 때 국내 부동산 지표주택 매매 가격, 거래량 등과 부실채권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금융 정책 및 규제 영향입니다. 은행 산업은 규제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서민 금융 지원과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은행들에게 예금금리 인상이나 취약차주 지원을 요구했고 이는 일부 은행의 마진 축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배당 한도를 권고하거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규제는 한편으로 은행 경영을 보수적으로 만들며 과도한 모험이나 주주 환원을 자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금융당국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은행 지주들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우리금융의 배당도 크게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은행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자본 비율도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조건부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주주환 원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죠. 이처럼 규제 완화 기조는 은행주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만 동시에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강화 등 질적인 경영 개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이나 특정 관계인 대출 문제 등으로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도마에 올랐던 터라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나 M&A 승인에도 내부 통제 요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도 이러한 정책 영향을 직접 받았는데 뒤에서 설명할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금리, 부동산, 정책 등 거시 요인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익 창출 여건과 투자 심리를 좌우합니다. 최근 금리 동향이나 부동산 시장 지표가 서서히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큰 압박보다는 완만한 관리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은행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지주를 둘러싼 최근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우리 금융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M&A, 실적 발표, 금융당국 이슈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오랫동안 수건으로 꼽혀온 보험업 재진출을 최근 성사시켰습니다. 2024년 8월 우리금융은 중국 안방보험 계열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과 ABS생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오다가 2025년 5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조만간 두 생명보험사가 우리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단, 조건부 승인인 만큼 몇 가지 과제가 부여됐는데요.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안이 주요 조건이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내부 통제 미흡 사례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금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사 편입이 승인된 것이죠. 이번 인수를 통해 우리금융은 11년 만에 생명보험사를 계열에 두게 되어 명실상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 부문 진출로 수익 다각화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의 자본 부담과 시너지 창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업계 지각 변동 수준의 큰 이슈인 만큼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금융지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자세히 다룬 대로 2024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우리금융은 깜짝 실적 증가를 보여주며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있었던 2024년 실적 발표 당시는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4월 말에서는 순이익 감소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회성 비용 탓임을 알고 있어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기간 다른 금융지주들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는 중에 우리만 감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효율성 제고와 비은행 수익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금융은 올해 초부터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디지털 전환, 가속 등 비용 관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경영진 교체와 내부 통제 개선입니다. 2023년 초 당시 손태승 전 회장이 각종 제재 이슈로 연임의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 출신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임종용 회장은 취임 후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며 우리금융의 이미지를 일신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 수립,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요. 금융당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이번 보험사 인수 승인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인데 대외 평판 개선과 경영 안정은 곧 주가에 대한 리스크, 요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당국 측에서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 자제와 상생,
금융을 주문하면서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앞서 말한 자사주, 매입소각, 승인이라든지 분기배당 허용 등이 그렇죠. 따라서 당국의 기조 변화는 우리금융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금융이 지켜야 할 것은 내부 통제 준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인데 이를 잘 해낸다면 큰 규제 리스크 없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측면에서 우리금융은 인터넷 전문은행 대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원 뱅킹 등의 플랫폼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화두인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핀테크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은 직접적으로 주가에 당장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흐름, 실적과 재무상태, 배당 정책, 거시환경 영향, 경쟁사 비교,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금융지주는 견조한 실적과 높은 배당 매력을 바탕으로 투자 메리트를 갖춘 종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세도 그만큼의 펀더멘털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은행업종 특유의 리스크와 우리금융만의 과제, 비은행 부문 육성 등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빠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 짚어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은행이익은 다소 정체될 수 있으나 대출 성장과 건전성 관리로 이를 만회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금융의 경우 보험 자회사 편입 이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로 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당 측면에서도 현재 수준의 높은 주주 환원이 유지된다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금융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우리금융지주 종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향후 투자 판단의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